안녕하세요. 폴 크루그먼의 두꺼운 국제경제학 교과서 보기만 해도 머리가 찌끈거리시죠? 걱정 마세요. 제가 바로 그 핵심만 쏙쏙 뽑아 설명해드릴 경제학 짱박사입니다. 오늘은 이 거대한 학문을 떠받치는 두 개의 큰 기둥, 바로 국제무역과 국제금융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그 스마트폰, 또 아침에 마신 커피, 이게 다 어디서 왔을까요? 가게에서 샀죠? 라고 생각하셨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사실 이 작은 물건들 안에는요,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의 땀과 기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바로 이게 국제경제학의 시작점입니다. 네, 바로 그가요. 이 스마트폰과 커피 한 잔이 바로 국제경제학 그 자체입니다. 하나는 첨단 기술의 집약체고 다른 하나는 지구 반대편 농부의 결실이죠. 그런데 이 둘을 우리 손에 쥐게 만드는 거대한 힘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물건의 흐름과 돈의 흐름. 오늘 이 두 가지를 제가 확실하게 구분해 드릴게요.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가볼게요. 먼저 글로벌 경제를 움직이는 두 가지 힘이 뭔지 알아보고 상품의 흐름인 국제무역, 그리고 돈의 흐름인 국제금융을 차례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금융의 두 얼굴을 본 뒤에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요약하고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국제경제학. 와, 정말 거대하고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알고 보면 딱 두 가지 핵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만 알아도 진짜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국제무역은 눈에 보이는 물건의 이동을 다루는 거고요. 국제금융은 그 물건값을 치르기 위한 돈의 이동을 다루는 겁니다. 하나는 실물경제, 다른 하나는 화폐경제. 이렇게 딱 나누면 정확합니다. 자, 제 말만 들으면 못 믿으실까봐 제가 증거를 딱 가져왔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크루그먼 교과서인데요. 여기 제가 노란 줄 쫙 그어놓은 부분 보이시죠? 국제무역은 실물거래, 국제금융은 금융 측면을 다룬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둘은 이렇게 시작점부터가 다른,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상인 셈이죠. 그럼 첫 번째 기둥부터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바로 국제무역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건들이 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국경을 넘나드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국제무역이란 게 뭘까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걸까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핵심은 바로 왜라는 질문에 있습니다. 왜 한국은 반도체를 잘 만들고 브라질은 커피를 잘 만들까요? 왜 우리는 서로 그걸 바꿔야만 할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파고드는 게 바로 국제무역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미국 도로를 달리는 제네시스, 또 우리가 매일 마시는 콜롬비아산 스타벅스 커피, 그리고 전 세계가 난리 났던 오징어 게임 같은 거요. 이게 전부 국제무역의 결과물인 거죠. 심지어 삼성이 베트남에 공장을 짓는 것처럼 자본과 기술 자체가 국경을 넘는 것까지도 넓게 보면 다 국제무역의 한 부분이랍니다. 자, 이제 물건의 흐름을 봤으니까 시선을 좀 돌려볼까요? 이 모든 거래의 대가를 치르는 돈은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지 국제금융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제금융은요, 말 그대로 돈에 대한 모든 걸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마다 막 신경 쓰이는 환율 있잖아요? 그게 왜 오르내리는지, 또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외국이랑 장사해서 이익을 받나 손해를 받나 이런 걸 따지는 국제수지. 이런 게 전부 다 국제금융의 영역입니다. 가장 유명한 예시가 하나 있죠. 뉴스 틀면 맨날 나오는 거 있잖아요.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중국산 물건을 너무 많이 사는 거예요. 이건 국제무역이죠. 그럼 그 대가로 어마어마한 돈, 그러니까 달러가 중국으로 막 흘러 들어가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무역과 금융이 딱 만나는 겁니다. 이 돈의 흐름이 앞으로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는 것, 그게 바로 국제금융의 핵심 과제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돈의 흐름, 즉 국제금융이라는 게 꼭 양날의 검 같아요.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말 무서운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거든요. 먼저 좋은 점부터 볼까요? 이 국제자본시장 덕분에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은 도로 깔고 항만 짓고 할 돈을 빌려올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 기업들은 전 세계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성장의 엔진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겁니다. 하지만 동전에는 언제나 뒷면이 있죠. 교과서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데요. 이 자유로운 돈의 흐름이 정말 끔찍한 위기를 낳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바로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죠. 미국 주택시장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전 세계 경제를 불태워버리는 거대한 화마로 번졌잖아요. 돈에는 국경이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그 원인을 역사에서 찾고 있어요. 원래 196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 나라들이 돈이 함부로 국경을 넘나들지 못하게 꽉꽉 틀어막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980년대 들어서 자유화 바람이 불면서 이 문이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그 결과 돈의 흐름은 폭발적으로 드러났고 결국 2007년에 그 거대한 위기를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크루그먼 교수가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제 국제 자본시장을 이해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다. 이게 그냥 경제학자들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월급, 우리 집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로 우리 모두의 생존 문제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아주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볼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수업은 성공입니다. 자, 이 표가 오늘 내용의 핵심이에요. 국제무역은 실물 거래, 그리고 우리가 왜 물건을 교환할까? 이걸 묻는 거고요. 반면에 국제금융은 화폐 거래, 그리고 그럼 돈은 어떻게 치를까? 이걸 묻는 거죠. 어때요? 구분이 확실히 되시죠? 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국제경제학이라는 건요, 이 두 가지의 흐름, 그러니까 물건의 흐름과 그 뒤를 따라가는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학문인 겁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꽉 맞물려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제 국제무역과 국제금융의 차이 확실히 감이 오시죠?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진짜 질문 하나 던질게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방을 한번 싹 둘러보세요. 책상 위 컴퓨터, 옷장에 걸린 옷, 침대맡에 있는 스탠드까지. 그 물건들은 대체 어떤 무역의 길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리고 그 물건값을 치르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금융의 흐름이 있었을까요? 아마 여러분의 방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배운 모든 걸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국제경제학 교과서가 아닐까 싶네요.